수일치 무조건 나올 거고요. 관계사 또 접속사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됐죠? 자, 일단 가보죠. 가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치는 여러 가지 수일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도 있고 명사하고 대명사의 수일치도 존재합니다. 가보죠. You may have seen headlines in the news about some of the things machines powered by. 자, 문법이 좀 어려워집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o.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가 해석을 좀 먼저 하면 당신께서는 헤드라인을 본 적 있을 거야. 뉴스에서. 됐죠? 근데 어떤 거냐? Some of the things, 잘 들어. Machines can do예요. 얘가 주어고 동사고 이 녀석이 앞에 나와 있는 some of the things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 머신을 뒤에서 과거분사 pp로 동력 제공을 받는 수동태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동력을 제공받는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문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맞죠? 그러나 네가 만약에 고려한다면 모든 일들을 오케이? 자, that 나왔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task니까 AI powered machines could actually perform. 수행하다.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맞는 거죠. 이해하셨어?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선행사, 수식. 배웠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그리고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 맞죠? perform이 수행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므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는 겁니다. 그지? AI의 동력을 제공받는 기계들이 사실상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mind blowing,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됐어? AI에 의해 힘을 제공받는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와 놀랍다 이겁니다. 가보자. one of 복수명사 나왔어요. 야, one of 복수명사의 의미가 뭐야? 무엇들 중에 하나. 단수지. 단수. 그래서 동사 is 맞아? 네, 수일치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 특징 feature, 특징이라고 쓰십시다. 특징들 중 하나예요.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절입니다. 이것이 기계로 하여금 새로운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rather than 보다는 이런 뜻이죠. 프로그래밍을 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특정된. 됐죠? 자, 무슨 말이지? 인공지능은요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차이는 컴퓨터, 미래의 컴퓨터와 those of the past, 과거의 컴퓨터의 차이. 명사, 대명사 수일치. 복수니까 도우수로 받는 거 맞죠? 맞죠? 맞아 틀려. 얘들아 잘 들어봐. 미래의 컴퓨터들. 그럼 과거에 뭐겠어? 컴퓨터들이지. 그러니까 복수로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차이가 뭐냐면 미래의 컴퓨터는 배울 수 있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알게 될 거야. 너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당신의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이 아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추가시키면 지금 세 번째 대동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얘들아, 여기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대동사 뭐 쓰죠? do, does, did로 받아야 되지. 맞냐? 여기 동사가 비동사면 저 아래에서도 뭐로 받아야 돼? 비동사로 받아야 되지. 그럼 문장을 보십시오.
virtual assistance는 알게 될 거예요. 일반 동사죠. 맞아? 야, 알다 일반 동사지. 대답 안 나오네. 이게 비동사야? 아니잖아. 그치? 너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의 구성원이 아는 것보다 know를 받아야 되는데 아는 안 되잖아요. 뭘 써야 돼요? to. 그래서 4번이 정답. 대동사입니다. 앞에 이 동사를 대신할 때는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써야 된다. 대동사가 뭐예요? 대동사가 뭐냐면 동사를 대신한다. 준혁아, 명사를 대신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명사.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이거는 대명사. 야, 이런 것도 있어. 부정사를 대신하면 뭐라고 불러? 대부정사 있어. 이해하셨죠? 갑니다. 그래서 can you imagine how that might change our lives? This kind of changes are exactly why it is so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내가 가주어, 진주어 되게 중요하다 했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주어 it, 진주어는 투부정사나 대절.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거, implication의 영향. 새로운 기술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됐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얘들아 관계사 문제 나왔어요. 1번이 관계대명사, 2번 수일치, 3번도 수일치, 4번 뭐 나온 거죠? 대동사, 5번은요 가주어, 진주어. 이해하셨어? 30번 틀린 사람. 네, 계속 갈게요. 어휴. 자, 식물의 성장은 통제됩니다. 1년의 호르몬에 의해서인데, 호르몬이 뭐라고 불리는 호르몬이죠? 억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옥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두 번의 수일치가 존재하잖아.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면 뒤에서 얼마든지 수식이 가능하다. tips, 끝. stems, 줄기. 뿌리. 됐습니까? 식물의 뿌리나 줄기 끝에서 발견되는 옥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됐어요? 이것에 의해서 통제돼요. 식물의 성장은. 됐어요? 자, 옥신은요, produce at the tips of stem, 줄기 끝에서 만들어지는 옥신은 accumulate가 축적되다예요. 축적이 뭐예요? 쌓인다. 어디에 쌓여요? 측면에 쌓여요. 줄기의 측면에. 그런데 이 줄기가요, 그늘에 놓여있는 줄기. 그러니까 그늘의 줄기에 놓여있는 이 줄기 측면에 이 옥신이 쌓여. 맞아? 그래서 옥신은요, stimulate growth on the shade side of the plant. 옥신은 자극합니다. 성장을 자극합니다. 그늘진 쪽에, 식물의 그늘진 쪽에 성장을 자극합니다. 자, 식물의 성장이 얘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사이드에 축적된다 그랬잖아. 맞아? 그러므로 그늘 쪽에 성장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라고 칠게. 알겠죠? 이파리 이렇게 좀 몇 개 그려놓고, 줄기도 좀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줄기입니다. 아이션. 자, 해가, 여기서 해가 비친다고 치자. 그러면 그늘이 여기가 지죠. 맞아요? 옥신은 여기 쌓이죠. 그럼 여기에 성장이 촉진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이 그늘진 쪽이 더 빨리 자라요. Side facing the sunlight. 햇볕을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빨리 자란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형적인 식물이 되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여기가 막 자라니까 식물이 이상한 모습을 띠게 돼요. 아무튼 간에
죄송합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질 못하겠어. 계속 가볼게. 이런 현상은요, 야기합니다. 줄기가 휘도록, 그리고 appear to be growing towards a light. 햇볕을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뚱뚱해져,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햇볕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잘 가다가 여기가 막 뚱뚱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잖아. 태양 쪽을 향해서. 맞아? 이해하셨나요? 이해합니까 이거? 그래서 억시는 opposite effect of the roots of plants. 식물의 뿌리하고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는데, 그럼 한번 봐야죠. Auxins in the tips of roots. 뿌리의 끝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제한한다 그랬어. 그럼 반대 맞아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의 반대는 성장 제한하는 거니까 반대 맞아요? 맞는 단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뿌리 보자. 만약에 뿌리가요, is horizontal in the soil. horizontal이 뭐죠? 수평이야, 수평. 그러면 옥신은요, 어디에 축적되냐면 lower side and interfere with its development. 아래쪽에 쌓이고 발전을 저해한다. 성장을 저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뿌리의 아래쪽은요, 빨리 자라겠어, 늦게 자라겠어? 성장을 저해하니까. 늦게 자란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야기합니다. 뿌리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도록. With the tip of the root growing in that direction. 자, 그 뿌리의 끄트머리가 그쪽 방향으로 자라도록 아래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아래쪽으로 구부러집니다. 위쪽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아래쪽에 축적된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아래쪽에 성장이 촉진돼, 제한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제한되니까 빠르게 자란다는 틀리죠? 틀렸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 글은 쓰레기. 됐죠? 우리가 식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얘는 지금 옥신이 어떻게 쌓이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뚱뚱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그쵸? 근데 뿌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뿌리가 수평으로 있을 때는 요 아래쪽에 쌓여서 성장이 저해돼. 그러니까 위가 막 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31, 가보자. 천천히 가볼게.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내용어 위주로 읽어 내려갑시다. 봅니다. 자, 어떻게 이길래 미루는 습관을. 됐죠? 됐어요? 근데 이거 demonstrate가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루는 습관을 물리칠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수님이에요. 사이콜로지 교수님이신데 얘가요, 했어요. 실험을 했대요. 그럼 별표 쳐야죠. 실험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MIT에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자, three of his classes. 자기 수업 학급 중에서 세 학급. 여기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assign, 배정하다, 할당하다, 맞죠? 모든 학급에 리포트를 배정했어요.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이 학기 과정에 걸쳐서, 여러분 이게 내용어가 아니라 리포트를 배정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클래스는 three due date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마감일을, due date가 마감일입니다. 리포트 보고서 마감일. 이거를 3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학급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 마감일을 3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을 3개를 지네들이 선택했어. 두 번째 그룹은 데드라인이 없어요. 됐죠? 모든 리포트가, 자, 이건 제출하다니까 제출되다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학급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돼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클래스는요, 학생들에게 정해진 데드라인을 줬어요. 됐죠? set 데드라인은 정해진 데드라인.
여러분 첫 번째 학급 애들은 지네들이 고릅니다. 지네들이 선택해요. 두 번째 그룹은 데드라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룹은 선생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까? 자, 학기에 거쳐서 학기 말입니다. 그는 뭘 발견했다? 자, 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데드라인의 학생들이 최고 점수를 받았고 노 데드라인의 학생들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맞죠?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교수님이 정해진 마감일을 잠자리야 뭐야? 뭐야? 벌은 뭐가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누가 이쪽으로 뭐야? 어떻게? 오, 쉣. 그럼 어디 있어? 이해요. 내가 빛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몰라. 자, 왜? 할게요. 들어갈래? 예? 어쩌라고? 문 열어라. 어쩌라고? 자, 빨리 가자.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자, 잘 들어. 교수님이든 학생들이든 그들 스스로의 성향이야. 어떤 것을 미루는 성향. 이게요. 셀프 컨트롤과 퍼포먼스를 개선시켰어. 뭘 발견했습니까? 스스로 마감일을 선택한 애들이 중간 점수,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마감일을 선택한 애들이 최고 점수, 맞죠? 그러니까 마감일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냐? 그럼 들어갈 말이 뭐겠습니까? 3번. 예,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맞지? 마감일을 정한다라는 것이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이. 마감일을 정하는 거,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 맞아? 그럼 얘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맞아요? 마감일을 정하는 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맞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restrict가 제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32번 손 들어봐. 쭉쭉 갑니다. 이것들이 진짜 최고의 방법입니다. innovation,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 이거는 밑줄이래요. 잘 모르겠다. 혁신이, innovation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밑줄이래. Main theme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주된 주제, 테마라 그래. 테마, 이게 주제야. 영어로는 theme이라고 읽어야 돼. theme.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춘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문성을 갖춰 우리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만드는데 specialize, 전문성. 그 다음에 소비하는데 다양성.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다 이거예요. 만드는 물건이 점점 전문화되죠. 맞습니까? 옛날에 선생님은 이런 걸 쓰던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쓰던 세대가 아닌데 옛날에 그냥 투지폰 쓰던 폴더폰 쓰던 이런 세대에서 점점 전문성을 갖춰. 그럼 우리는 핸드폰 중에서 하나만 골라요? 다양한 제품 모델 중에서 고르죠. 맞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하는데 다양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맞냐? 그래서 우리는 move away from unstable, self-sufficient.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상호 간의 상호 의존성. 자, 자급자족에서 어디로 가고 있대? 선생님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자,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필자가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 우리는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봐야 돼. 글 속의 정보만 가지고 풀어야 되걸로.
머릿속에 있는 막 소설 쓰고 그러면 안 돼. 어딨니 얘 지금? 아직도 여기 붙어있니? 예요. 그럼 버리냐 뭐냐? 문제야. 버리지. 소리에 이해가 없으냐? 엄마한테 목말을 될것 같아. 우리가 약간 떼쓰자는 선생님은 살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살생 별로 살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아니 잠깐만. 이걸 가신다고. 이거 아래가 아. 나와. 오나 사람 뭐야 버리라고. 어디 갔어? 아나 여기 아래. 미안하다. 죽였어요? 안 죽었어 아직? 죽여요. 효과가 좋네요. 그거 살린다. 벌을 떨어뜨리면서 선생님 펜도 떨어뜨렸어. 펜 주스러 갔다 올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가자고. 우리는 만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하는데 다양성을 띠고 또 뭐라 그랬어? 자급자족에서 어디로 갔어? 상호의존. 그러면 자급자족에서 상호의존으로 갔다는 정보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갈게. 자, by concentrating on serving other people's needs for 40 hours a week.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대? 일주일에 40시간을 타인에게 봉사하는 걸 뭐라고 불러? 직업이라고 불러. 이해하셨어? 선생님은 하루에 6시간씩 5. 그러니까 30시간밖에 안 되네. 일주일에 얼마 안 되네요. 출근 시간까지 따지고 막 하면은 아무튼 되겠습니다만, 당신은 spend the other 72 hours not counting 56 hours in bed. 자, 잘 들어주세요. 72시간이래요. 우리가 잠자는 56시간은 뺀 거예요. Relying on the services provided to you by other people.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데 전문성을 띠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맞죠? 나 봤냐? 결국 또 내가 잡았지? 그지? 이 학원 나왔으면 안 돌아가지? 그지? 계속 갑니다. 계속 갈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은 40시간. 그리고 나머지 72시간. 이 시간은 봉사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게 뭡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에게 봉사하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택배 기사님이 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물건 갖다 주시고. 맞아요? 맞습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물건을 진열해 주시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시간을 쓰지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맞냐? 그런 겁니다. 계속 가볼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만들었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가목적어 나왔다. 이 문장 별표. 이 문장만큼은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자. 와, 쉣. 어디까지니? 여기까지야. 됐어요? 맞죠? 자, 이 문장만큼은 분석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대급으로 긴 문장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넘어갑니다. 이딴 식의 문장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낸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거지 발사계인 거죠. 그쵸? 출제자가 정신병신이에요. 정신병신.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이 병신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긴 문장을 아이들에게 출제한다? 아우 정신병신. 됐죠? 그래서 교육청 미쳤어요. 이거 11월 모의고사냐? 네. 아마 교육청 맞을 텐데 예, 정신병신이 낸 거예요. 가보자고. 혁신은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fraction of a second는 fraction은 파편이고 a second는 1초야. 얘들아 1초의 파편은 일한대요. 그럼 이거 1초의 파편이면 얼마를 일하는 거야? 짧게. 끝. 소끝. 들어오자마자 끝. 어? 비유적 표현인 거야. 비유적 표현이라고. 뭘 의미하겠냐? 우리는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일을 해요? 짧은 시간. 됐어요? 우리가 turn on an electric lamp. 전기를 켜고 이 1시간 동안. 또 providing the quantity of light. 조명을 제공하죠. That would have required whole day's work if you had to make it yourself by collecting and refining sesame oil or lamp fat to burn in a simple lamp as much of humanity did in the not so distant past.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니네들은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되냐면 비유적 표현도 알아야 되고 나와 있는 문장 구조도 분석을 해야 돼. 자, 칼 분석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칼 분석이야. 내신 대비 스타일로 갈게. 혁신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목적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적 아니라 우리가 되게 짧게 일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조명을 전기 램프를 켜기 위해서 자, 워포드 2는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일렉트릭 램프를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일하면 돼. 내가 40시간만 일하면 전기 기술자들이 나한테 전기를 제공해 주는 거야. 맞아? 아까 그랬잖아.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상당한 양의 조명을 우리한테 제공해 줘요. 맞죠? 이것이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 하루 종일 일해야 되죠? 네가요, 이 조명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자, 이 조명 대신에 뭘 썼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간에 세사미 오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참기름을 뜻하거든. 그 다음에 램프 팻은 뭐냐면 양의 지방이거든. 얘네들이 옛날 초의 기본적 어떤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심플 램프를 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짧게 일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전기 제공해 주잖아. 맞아? 이해하셨어? 우리 인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조선시대에 한 500년, 600년 전이지만 이때만 해도 우린 진짜로 초 키고 살았다고. 맞냐 얘들아? 자, 1800년대까지도 초 키고 살았고 이제 그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나라를 열었을 때 일본 놈들이 와서 철로를 깔아주고 미국 놈들이 전기 가로등을 설치해주고 그랬어. 그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야 그게.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의 내용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자급자족했지만 상호 의존하는 세상으로 갔어. 나는 짧게 일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줘. 자, 그런 테두리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밑줄 함으로 바꿔줬대. 넣어보겠습니다. 1번 The old days라는 것은 옛 시절, 과거예요. 과거의 가치를 존중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 글의 내용이 과거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이겁니까? 아니죠. 2번. 자, 가능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어느 정도 일리 있어요. 세모. 3번 갑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까? 아니죠. 4번은요. 고객을 만족시켜요. 맞춤 서비스예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는 맞춤 서비스입니다. 얘들아, 이 글이 맞춤 서비스의 글이야? 아니에요. 5번은요. 소개하고 상업화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이한 물건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거 아니죠?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이죠. 우리가 서로 일을 한다라는 건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딱 이거잖아. 맞아?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쵸? 딱 이거 보고 우리가 72시간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다. 40시간 나는 그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맥락에서 2번이 돼.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독해를 해도 돼. 아주 지저분한 독해를 해도 상관없어. 다만 필자가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하셨어? 이 문제는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틀리지 않더라. 맞았어요? 네. 훌륭합니다. 맞으셨어요? 훌륭합니다. 자, 틀린 사람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니네가 모지라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33번 틀린 사람. 다 하게 생겼네. 계속 볼게요.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또 찾아가겠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네가 poor choice는 뭐야? 가난한 선택이야, 나쁜 선택이야, 민지야? 이게 나쁜 선택이야, 가난한 선택이야? 너가 남자를 모르는데 잘못 골랐을 때 가난한 선택이라 그래, 나쁜 선택이라 그래? 그럼 poor choice는 뭐가 돼? 나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poor를 가난한으로만 알면 안 돼. 이해하셨죠? 당신께서 나쁜 선택을 해본 적이 있다면 너는 흥미를 가질 거야. 어떻게 그 습관을 깨는지. 자, 우리가요 나쁜 습관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럼 그 습관을 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죠. 야, 너네들이 잘 들어봐. 지금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라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재가 민준이한테 야, PC방 갈래?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나 공부해야 돼 새끼야, 정신 차려.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자. 나쁜 선택이죠. 맞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습관을 깨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냐? 그지? 계속 가볼게. 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너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트릭이 속이답니다. 오케이? into doing so라는 건 습관 깨는 거잖아요. 습관을 깨도록 뇌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율리시스 컨트랙트를 하는 거래요. 이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됐죠? 여기 봐봐. 이 글은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뭘 원하는 사람이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뭘 하래요? 율리시스 컨트랙트를 하래. 이해했어? 이해하겠어? 자, 율리시스 컨트랙트를 하랍니다. 이 이름이요. 여러분 율리시스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라이프 팁이 그리스의 신화에서 왔어요. 율리시스라는 사람의 신화. 이 사람이 누구게요? 여러분 사이렌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이렌? 사이렌이 누구죠? 되게 예쁜 그 인어의 꼬리를 가진 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배를 몰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해서 선원들이 다 죽는. 그래서 여러분 사이렌은 경고 신호예요.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요? 사이렌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겁니다. 사람을 홀리는 여인. 율리시스는 그걸 피해갔던 사람. 어떻게 피해갔냐면 선원들에게는 귀를 막으라 그랬어요. 솜으로. 그리고 자기를 기둥에 묶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 항해사들은 이걸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선장이니까 이걸 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나를 기둥에 묶으라 그래요. 귀를 막고. 됐어요? 왜? 그래야지 내가 그 여인의 유혹에 이걸 틀지 않도록.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를 제약하고 자기에게 제한을 가두고 제약을 둔 거죠. 맞아요? 그게 율리시스예요. 알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율리시스가 누구냐면 선장인데 이 선장의 배가요 항해를 해야 되는데 섬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이렌스의 섬을 지나가야 돼. 아까 말했던 사이렌 알았죠? 얘들이 누구냐면 부족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여성 부족인데요 루어가 여러분 유혹하다예요. 여러분 낚시 중에 루어 낚시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있잖아 왜 릴 낚시 꽉 던지는데 실제 미끼가 아니라 가짜 미끼. 물고기처럼 생긴 작은 물고기처럼 생긴 가짜 미끼를 던지는 거.
그래서 실제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루어 낚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유혹하는 건데 희생자를 죽음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노래,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민지 노래 잘하니? 소연이 노래 잘하니? 오, 자, 전 노래 잘해요. 아무튼간에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항할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율리시스가 지시합니다. 선원들에게 채워라. 너희들의 귀를 면으로. 스토프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인형의 배를 가리면 뭐가 나오죠? 솜이 나오죠. 네. 인형의 배를 채워넣는 얘를 스토프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스토프는 채워넣는 것 또는 채워넣은 물건.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채워넣어라 이거죠. 그들의 귀를 면으로. 했어?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리고 타이 힘 묶어라. 그를 쉽에 마스트가 돛대예요. 돛대에다 묶어라. 왜? 예방하는 겁니다. 그가 돌리는 것을, 배를 사이렌을 향해서 돌리는 걸 막는 거예요. 야, 사이렌을 향해서 배를 돌리면 어떻게 돼? 침몰한다니까. 다 죽어.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it worked for him.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너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함으로써? 너 스스로를 돛대에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제약을 가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맙게도 for example 나왔지. for example 나오면 앞부분이 주제라 그랬지. 그럼 for example는 이것에 관한 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야 되지. 맞아?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stay off your cell phone, 핸드폰에서 멀어지고 싶어. 그리고 당신의 일에 concentrate on, 집중하다. 집중하고자 원해. 너네들 단어 다 외웠지? 집중하고자 원해. 그럼 없애라, 앱을 없애라. 무슨 말이야? 앱을 삭제하는 겁니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또 친구에게 요청하라. 너의 비밀번호를 바꿔달라. 얘들아, 친구와 핸드폰을 바꿔줘. 빨리. 네? 친구와 핸드폰을 바꿔봐. 여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서로 바꿔. 그리고 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약을 가한다. 그럼 제약을 가한다가 어디 있어요? 1번 all or nothing mindset. 이게 뭐죠? 전부 다 주든 아니면 하나도 안 갖는. 야, 이게 뭐야? 이해하셨어? 로또 1등 됐어. 야, 반 나누자 그랬더니 아니야,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다 갖든가 안 갖든가. 그거고. 2번 왜 네가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라. 아니죠? 우린 뭐에 대해요? 제약을 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 제시가 있는지를 찾아보란 말이야. 1번 당신을 당신의 유혹으로부터 가두는 거다. 여러분 럭이 뭐예요? 열쇠를 잠그다라는 뜻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너를 가둬. 유혹으로부터. 답이 될 수 있죠? 이게 제약을 가하는 거니까. 맞아? 제약을 가하는 것에 간접 제시. 4번은요. 계획을 만들래. 뭔 소리야? 우리가 읽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5번은요. 나쁜 습관을 한 번에 하나씩 깨라.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다. 보세요. 제약을 가하라. 이것에 관한 간접적 제시를 찾으면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왜 제약을 가한다 그랬어? 자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율리시즈라는 이 사람의 그리스 로마 이 신화를 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묶었잖아. 꼼짝 못하게 제약을 가했잖아. 핸드폰 비밀번호 왜 바꿔? 제약을 가는 거잖아. 네. 맞아? 앱을 왜 지워? 제약을 가는 거잖아. 그 제약을 가한다를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다. 알겠냐? 돌려서 표현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34번 틀리신 분. 다 틀리면 어쩌자는 거죠? 34번 틀린 사람 흔들어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5번 하나만 풉니다. 시간은 3분. 준비.